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의 인비월드 키어스틴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읽어드립니다. 이 책은 개인적으로 참으로 유용한 책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의 여러 주제들이 과학적인 이론과 감정들을 자기계발과 연결시켜서 동기부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연구 자료들을 찾다가 감사의 감정에 관한 유의미성을 많이 찾게 되었었습니다. 긍정 확언이라든지 끌어당김의 법칙 등의 고양된 감정이 감사와 베품, 이러한 감정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감사의 감정이 과학적으로 어떤 유의미성이 있는지 연구 결과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감사에 관한 연구를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정리해 놓은 책을 발견한 것이 바로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감사의 재발견은 뇌과학이 들려주는 감사의 쓸모라는 주제를 표지 전면에 써놓았습니다. 이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존 템플턴 재단의 5년의 연구 결과와 감사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이해하기 쉽게 이론적으로 총망라해 놓았습니다. 뇌의 활성화 부분 등을 통해 감사 실천이 우울한 개인의 뇌 기능을 바꿀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책에서는 감사의 감정은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유익을 준 좋은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긍정입니다. 두 번째는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공모한 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감사의 감정만으로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불평이나 갈등을 못 본 척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저 삶을 좀 더 크게 바라보고 그 안에 좋은 것이 있음을 발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를 원하시는 분들, 좀 더 차원 높은 성공의 가치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고양된 감사의 감정을 이해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시작하시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랑, 감사, 은혜 등의 고양된 감정으로 하루하루 미소 지으면서 끌어당김의 법칙과 세상의 모든 유용한 지식들로 성공하시는 인비월드 세모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의 재발견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4장 감사할 때 우리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 글렌 폭스. 신경과학자인 필자가 감사를 공부한 초기에 주로 접한 자료는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학 논문, 종교적 권면, 감사가 수면이나 인간관계, 질병 예방, 운동 동기부여, 행복감 등에 미치는 유익 등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당시만 해도 감사할 때 뇌와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거의 몰랐다. 뇌 활동을 들여다보면 감사에 지대한 유익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감사의 신경생물학적인 측면을 파고들었다. 알다시피 몸 건강과 정신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감사를 느낄 때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면 신체 기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과학자들이 감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감사로 유익을 얻는 활동과 경험에 더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준다. 감사 실천은 뇌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쇼아재단 시각역사연구소는 홀로코스터 생존자 증언 동영상을 세계 최대 규모로 소장하고 있다. 많은 영상이 기막힌 이타성과 배품의 스토리로 가득하다. 필자가 이끈 학부생팀은 수백 시간에 달하는 생존자 증언 영상을 시청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생존자의 사연을 추려냈다. 그 다음 취합한 사연을 짧은 시나리오로 바꿔 조사 참가자들과 공유했다. 시나리오는
한겨울에 죽음의 행군을 하는 당신에게 동료 죄수가 따뜻한 코트를 건넨다처럼 2인칭 시점으로 작성했다.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최대한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이라면 어떤 감정이었을지 참가자들이 상고하는 동안 우리는 현대 뇌 영상 기법인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MRI로 그들의 뇌 활동을 측정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속 상황을 상상하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물었고 그들이 매긴 감사 점수와 그때 그들의 뇌 활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물론 실제 경험과 상상이 동일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참가자들 중 압도적 다수가 이 과제에 깊이 몰입했으며 상상 속에서 경험한 선행에도 큰 감사를 느꼈다고 보고했다. 조사 결과 참가자가 감사의 감정을 느낄 때 뇌, 좌우 방구가 만나는 내측 전전두엽의 피질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었다. 이 영역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안도감을 느끼는 기능과 관련이 있다. 아울러 이 영역은 우리가 사회활동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때 불이 켜지는 신경망의 일부분이다. 또한 심박수나 각성 수준 같은 기본 정서를 조절하는 뇌 영역과도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스트레스 해소 및 통증 경감과 연관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친밀한 사람과 신체 접촉을 했을 때나 통증이 완화될 때 활성화가 되는 뇌의 뮤오피오이드, 마약성 신경망과도 많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즉, 이 데이터는 감사가 사회적 유대 및 스트레스 완화와 관련이 있는 뇌신경망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감사 정서가 건강에 어떤 유익을 끼쳤는지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감사하면서 타인이 제공한 도움을 인정하면 몸 상태가 느긋해지고 스트레스 수치도 낮아진다. 인디애나 대학교의 심리학자 키니와 동료 연구진이 감사 실천이 우울한 개인의 뇌 기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조사한 후속 연구는 더 고무적이다. 그들은 감사가 앞서 말한 뇌 영역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증거를 발견했다. 이 결과 감사 훈련이 어떻게 뇌를 변화시키고 뇌회로를 재구성하는지 알려준다. 물론 이런 발견은 훨씬 긴 과정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필자와 동료들은 감사 연구가 늘어나는데 용기를 얻었고 다른 연구 단체들도 이 위력적 정서를 연구하는데 동참하기를 독려한다. 그간의 연구가 감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의 핵심 정리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감정을 느낄 때 뇌 내측 전전두엽의 피질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었다. 두 번째, 이 영역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안도감을 느끼는 기능, 정서를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세 번째, 감사 훈련은 뇌 영역의 변화를 일으키고 뇌회로를 재구성하여 신체와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준다. 감사와 다른 정서의 관계. 서머 앨런. 본 장에서 신경과학자 크리스티나 칸즈는 감사와 나눔이 어떻게 우리 뇌 속에 함께 있으며 작용하는지 설명했다. 그녀의 연구 외에도 감사와 다른 정서의 관계를 살펴본 여러 연구가 있다. 감사와 부채의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있다. 감사와 부채의식은 서로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별개의 감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상대가 꿍꿍이 속으로 호의를 베풀었다고 의심할 때보다 선한 의도로 도왔다고 생각할 때 감사의 감정이 월등히 커졌다. 아울러 주는 사람이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표현할수록 받는 이의 감사는 줄고 부채의식은 증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부채의식을 크게 경험하고 감사는 적게 경험했다.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목격할 때 느끼는 고향감 같은 긍정적 정서와 감사를 구별하기 위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사라 엘고우어와 조너선 하이트는 타인을 칭송하는 세 가지 정서인 고향감, 감사, 동경이 어떤 행동의 동기가 되는지에 따라 구별된다고 말한다. 도덕적 탁월성에 대한 반응인 고향감은 친사회적, 결속 행동을 유발하고, 감사는 시혜자와의 관계 개선을 유발하며, 동경은 자기 개발을 유발한다. 감사는 종종 인정과 비슷한 것처럼 그려지기도 한다. 한 연구는 인정을 무언가, 사건, 사람, 행동, 사물의 가치와 의미를 수긍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연결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인정의 8가지 핵심 면모 중 하나가 감사라고 보았다. 인정에서 감사라는 면모는 자신이 받은 유익에 주목하고 그것을 수긍하는 것을 말한다. 유익의 원천이 사람이든 신이든 타자의 수고든 희생, 행동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인정이다. 다른 성격적 요인을 통제했을 때 인정이 삶의 만족도에 의미심장하고 독보적인 기여를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감사와의 독립적으로 인정을 고찰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시사하는 발견이다. 그러나 또 다른 조사에서는 사람의 인정과 성향적 감사, 수준 높은 감사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정과 감사를 별개의 특성으로 간주하기에는 상호 연관성이 너무 높다는 말이다. 고로 인정과 감사의 과학적 구별은 여전히 논쟁과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데이빗 데스테너. 감사는 절제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감사했거나 행복했거나 무덤덤했던 때를 회상하라고 요청한 다음 지금 당장 X달러를 가져가겠습니까? 아니면 Z일을 기다린 후 Y달러를 가져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 선택을 하게 했다. 여기서 Y값은 늘 X값보다 컸고 날수인 Z값은 들쑥날쑥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감사를 느낄 때 절제력이 2배 가까이 증가함을 발견했다. 감사한 참가자들은 행복하거나 무덤덤한 참가자들보다 미래 보상을 기다리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다. 이 발견은 평상시 감사 수준과 인내심, 절제력 간 연관성을 보여준 최근의 다른 연구로도 확증되었다. 감사가 절제력에 미치는 유익은 이타적 희생을 하려는 자발성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참가자에게 실험실에서 시험 문제를 푸는 동안 다른 참가자, 즉 실은 주최 측 연기자의 도움을 받아 감사함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실험을 했다. 그 후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달라고 청했다. 감사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돕기를 자원했고 그들을 감사하거나 강요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오랜 시간 인내하며 자리를 지켰다. 감사는 다른 맥락에서도 인내를 부른다. 연구자 앨리스 아이센은 감사를 느끼도록 유도된 의사들일수록 환자 파일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씀으로써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짐을 발견했다. 이 모든 연구는 감사가 미래 지향성과 절제력을 강화함을 보여준다. 게다가 의지력과 달리 감사는 그리 큰 수고를 요하지 않는다. 감사 표현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감사를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즉 당신의 성공이 스스로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라고 느낀다면 당신이 지금 자리에 도달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여러 사건을 회고해보라. 학창시절 또는 직장에서 좋은 멘토를 만났는가? 누군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는가? 운 좋게 때를 잘 만났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본다면
행운 역시 감사거리가 될 것이다. 감사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키라 뉴먼. 온갖 유익이 있음에도 감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사실 많지는 않지만 감사 실천의 유익을 발견하는데 실패한 연구도 있다. 허프만과 동료들은 심장마비 전력이 있는 환자들의 감사 수준을 연구하면서 감사가 환자의 신체 활동 개선이나 재입원 확률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단기적 감사 실천은 긍정적 여파를 일으킬 만큼 효과가 충분치 못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어떤 학생들은 2주간 감사거리를 세어보는 활동을 완수했음에도 신체 건강이 타 집단보다 더 호전되지 않았다. 에먼스와 맥켈로우의 2003년 조사에서도 2주간 매일 감사 일기를 쓴 대학생들의 건강 점수가 다른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에먼스와 맥켈로우는 신경근육계 질병을 앓는 사람 중 3주간 매일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동일한 정도의 신체 고통을 호소했다고 보고했다. 이 뒤섞인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 감사 일기나 감사 편지 쓰기에 유익이 없다는 의미일까?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가능성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일례로 더 오랫동안, 예를 들어 수개월간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일수록 유익이 컸다. 실천 기간은 감사의 성공률을 좌우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이다. 어떤 유형의 실천을 하는가, 주로 감사를 돌리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항목 외에 나이, 성별, 종교, 성격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성공률은 달라진다. 감사가 몸과 마음, 인간관계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감사일기 120% 활용법. 앨릭스 스프링어, 제이슨 마시. 구체적 훈련을 통해 감사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최고의 훈련 중 하나는 감사일기 쓰기이다. 주 2, 3회 감사거리를 최대 5개씩 기록해보자. 당신이 열거하는 것들은 비교적 중요도가 낮을 수도 있고, 오늘 점심으로 먹은 샌드위치가 맛있었다. 높을 수도 있다. 언니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훈련의 목적은 삶 속에 있는 좋은 사건, 경험, 사람, 사물을 기억하고 그에 수반되는 좋은 정서를 누리기 위함이다. 물리적으로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머릿속 생각으로 끝내지 마라. 공책에 쓰거나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플랫폼에 포스팅해도 좋다. 이 게시판에는 각 감사 경험에 평점을 매기는 기능도 있다. 순간 미소가 피어올랐다부터 종일 환한 기분이 들었다까지 다양한 평점 단계가 있다. 우리는 2017년 1월에서 7월까지 올라온 감사 표현 4,000건을 분석했었다. 어떤 감사일기가 삶의 질에 더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기 위함이었다. 이 조사는 감사일기가 주는 유익에 관한 기존 고찰을 확증하면서도 흥미롭고 새로운 패턴을 드러냈다. 당신도 이 패턴으로 감사 훈련을 하면 120% 유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소리내어 감사한다고 말할 때 가장 효과가 컸다. 많은 사람이 고마운 대상에게 실제로 입을 열어 고맙다고 말했을 때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감사를 게시판에 올리는 것과 실제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은 다르다. 실제로 감사하다고 말했을 때 종일 환한 기분이 들었다 라고 보고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 둘째, 물건이 아니라 선행에 공개적으로 감사하라. 물질, 명품, 멋진 기회, 특권 등에 관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행감을 안겨줄 수 있다. 시샘을 자극하거나 박탈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타적 행동을 묘사한 포스팅은 정반대 효과를 나타냈다. 이 글을 읽은 이들은
고향감을 느끼거나 영감을 얻었고 그 결과 강력한 감사 바이러스 전파자가 되었다. 셋째, 사랑에 초점을 맞추라. 긍정적 효과가 가장 컸던 포스팅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에 관한 글이었다. 이는 독자가 종일 환한 기분이 들었다 라고 평가한 포스팅에서 가장 흔한 주제였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M은 어제 자신도 기분이 처져 있는데 내게 새콤달콤한 돼지고기 요리를 해주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좋은 책을 읽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잊지 않고 책 몇 권을 사다 주었다. 우리는 함께 근사한 차를 마셨다. 난 아주 사랑받고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참 달콤했다. 넷째, 끈기 있게 행하라. 게시판 글을 분석한 결과 시간이 갈수록 THNX4ORG의 포스팅에 달리는 평점이 점점 높아졌다. 감사일기를 꾸준히 쓸수록 기분이 더 좋아질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도 확실히 알진 못하지만 데이터는 규칙적인 감사 글쓰기를 통해 감사하는 태도가 형성된다고 말한다. 일기 쓰기는 타인과 자신과 세상을 감사의 눈으로 보게 하는데 유익하다. 슬픔, 은혜, 감사. 아리아나 허핑턴. 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은혜로 통하는 관문임을 믿는다. 그레이스 은혜와 gratitude 감사는 라틴어 크레터스에서 유래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지구에서 탈출하고픈 충동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상기하고 은혜의 마음을 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잠시 짬을 내어 하루에 대해 살아있음에 대해, 아니 그 무엇이든 감사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단지 축복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다. 일어나지 않은 5만 가지 일, 가까스로 비켜간 온갖 재앙, 하마터면 당할 뻔한 온갖 나쁜 일에도 감사한다. 일어남과 일어나지 않음 사이에 은혜가 차오른다. 물론 실제로 우리를 부서뜨리고 아프게 한 재앙도 있다. 나의 경우 첫 아이를 유산한 순간이 그랬다. 그때 난 36살이었고 엄마가 된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악몽에 잠을 설치는 날이 계속되었다. 밤마다 남자 아기가 내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아기가 눈을 뜨질 못했다. 그렇게 몇 날이 몇 주가 되었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다. 어느 새벽 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외쳤다. 대체 왜 눈을 못 뜨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다. 아기는 눈을 못 뜰 운명이었다. 아기는 태어나기 전 내 자궁 속에서 죽었다. 여자라면 사산한 아기의 흔적이 단지 자궁 속에만 있는 게 아님을 알 것이다. 우리는 꿈과 영혼, 세포 하나하나에 아기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유산은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많은 두려움을 끄집어낸다. 아이를 제대로 출산한 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 나도 언젠가 엄마가 될 수는 있을까? 내면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유산 후 숱한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유산의 원인을 찾아 온갖 사소한 일을 되짚었다. 곤혹스러운 질문과 희미한 답이 지뢰밭을 비틀거리던 어느 날 치유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아기 꿈은 희미해졌으나 상실의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듯했다. 그때 어머니가 보내준 그리스 작가 아이스킬로스의 글귀가 울림을 주었다. 잠든 중에도 잊지 못하는 고통이 우리 심장 위로 낙숫물처럼 떨어질 때 그 절망 한복판에서 신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의지에 반하여 지혜로 우리에게 임한다. 어느 시점엔가 난 낙숫물처럼 떨어지는 고통을 수용했고 지혜가 임하길 기도하기 시작했다. 난 전에도 고통을 맛보았다.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은 적도 있었고 병에 걸린 적도 있었고 사랑하던 사람과 사별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은 처음이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며
내가 배운 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건 승리의 경험을 축적하거나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건 본질만 남을 때까지 걸러지고 깎이고 마모되기 위해서이다. 이것 이외에 고통과 상실의 목적을 발견할 길이 없다. 이것만이 어김없이 감사와 은혜로 돌아가는 길이다. 난 식사 전 소리를 내지는 않아도 감사기도 하기를 즐긴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식기도 관습을 목격했다. 2013년에 허프포스트 재팬을 출간하기 위해 도쿄에 갔을 때 나는 식전마다 이타다키마스라고 즐겨 말했다. 그 뜻은 단순히 받아들입니다 이다. 인도 다람살라에서는 모든 식사가 소박한 기도로 시작되었다. 비록 종교심이 강한 가정에서 자라지는 않았지만 그리스에서 성장기를 보냈기에 소리 없는 이 소박한 축도가 낯설지가 않았다. 영적 내면 각성 운동의 창시자 존 로저 힌킨스는 은혜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신이 은혜가 임하는 방식에 천둥 번개나 대단한 사건 혹은 요란한 극적 효과를 설정해 놓으면 은혜가 임해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사실 은혜는 호흡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임한다. 남자들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 제레미 애덤 스미스. 서머 앨런이 7장 여자와 남자 중 누가 더 감사를 잘할까에서 주장했듯 많은 연구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감사하는 일에 서툴렀다고 말한다.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부담을 지고 있다. 남성은 사회적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과대평가하기 위해 아내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이 둘 조합은 정서적으로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 조에리와 나다니엘 수행한 2011년 연구에서 실험 대상자들은 2인 1조가 되어 한 명은 상사 역할로 한 명은 아랫사람 역할로 협업을 했다. 조사 결과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아랫사람은 상사가 감사할 경우 더 큰 행복감을 느꼈다. 상사는 아랫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도전장을 내밀 때 반격하고 모욕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이 결혼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 에나 이니 이시네와 동료들은 2012년 조사에서 5가지 실험을 통해 권력이 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테스트했다. 실험 결과 갑이 을에게 감사를 표하는 경우는 적었다. 아울러 갑은 을의 감사를 아첨으로 보는 등의 냉소적으로 생각했다. 이는 결혼 생활에서 갑이 관계에 대해 덜 헌신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2013년에 심리학자 아미 고든과 동료들이 수행한 또 다른 조사는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자신의 권력이 더 크다는 것을 떠올린 후 공감 지수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권력과 무관하게 상대의 입장을 더 잘 헤아렸다. 즉, 감사가 권력의 갑질의 해독제 역할을 했다. 다른 실험 역시 비슷한 결과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권력 불균형은 관계를 악화시키지만 감사의 표현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권력의 균형점을 바꾸기도 한다. 권력 불평등은 남자들이 감사와 같은 참되고 본질적인 감정으로부터 소외되는 부작용을 낳고 그 결과 행복에서 더욱 멀어진다. 감사는 배우자에게 당신의 삶을 잘 알고 있으며 그 희생과 노고를 인정하며 귀히 여기고 있다고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는 부부가 가져야 할 서로에 대한 본분이다. 우리는 권력 불균형에 저항하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치운동을 벌인다. 탄력근무제와 유급 육아휴가 같은 정책은 여성이 직업 전선에서 약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완벽한 균형에 도달하지 못해도 우리가 가진 것을 인정하도록 서로 도울 수 있다.